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대한약전 네 번째로 제재 총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약전 교육 전체 목차 중에 세 번째 제재 총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사항입니다. 제재 총칙은 제형의 일반적인 정의, 제법, 저장 방법 등을 규정하며 의약품 각조에 실린 제재의 명칭은 제재 총칙에 따른 제형, 기능, 투여 경로 등을 조합하여 성상 또는 용도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재의 분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재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대분류는 투여 경로, 적용 부위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중분류는 대분류의 제재를 형상, 제형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소분류는 중분류의 제재를 기능이나 방출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제재의 분류에서 소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제재는 그 제재가 속한 중분류의 제재로 합니다. 제재 분류에 대해서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분류는 투여 경로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경구 투여하는 제재와 구강 내 적용하는 제재, 주사제로 적용하는 제재, 크게 세 가지가 대표이고요.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는데요. 정제, 추허불정, 발포정, 분산정 이런 식으로 중분류는 대분류의 제재를 형상, 제형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지금 그 핑크색으로 표시가 된 그런 제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소분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제재들로 중분류의 제재를 기능, 방출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 공정의 밸리데이션 및 적절한 공정관리와 기록의 무균성이 항상 보증되는 경우에는 출하 시의 시험에 있어서 무균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장 전 반제품 시험을 완제품 시험으로 대체 허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이 2010년에 식약처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제를 쓰는 제재는 보존제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실온에서 보존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처강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재 총칙 중 두 번째 제재 각조입니다. 이 제재 각조는 그 제재 분류에 따른 중분류에 대한 제형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제입니다. 정제는 약물을 부영제와 함께 압축을 하여 알약으로 가공한 제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일정하고 정확한 용량이나 복용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제의 종류에는 우선 필름 코팅정, 저작정, 발포정 그렇게 있고요. 필름 코팅정은 가죽 같은 필름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얇은 층으로 코팅한 압축 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정은 씹어서 복용하는 정제로 주로 비타민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포정은 발포정과 물이 접촉을 하면 기체가 발생하면서 빠르게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물에 넣어서 복용하는 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화정, 장용정, 트로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화정은 혀 밑에 빠르게 녹아서 양리작용이 빠르게 혀 밑으로 흡수가 돼서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주로 혈압약 계통에 많이 있고요. 장용정 같은 경우는 장용 코팅 핏 코팅을 해서 위를 통과할 때 위에서는 안 녹고 장에서만 녹아서 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제제입니다. 트로키제는 입안에서 침으로 천천히 녹여서 복용하는 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캡슐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캡슐제는 의약품을 캡슐에 충전하거나 캡슐 형태로 성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캡슐제 종류에는 경질 캡슐제와 연질 캡슐제가 있습니다. 경질 캡슐제는 분말상의 가루, 과립상 등의 형태를 젤라틴 캡슐 안에 충전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질 캡슐제는 액상이나 현탁상의 형태로
의약품이 젤라틴 등의 캡슐 기제의 피포로 성형을 하여 제조된 캡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고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고용제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한 부분에 국사적으로 사용을 하여 피부나 눈, 코, 질, 항문 등에 적용하는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고용제의 종류에는 연고제나 크림제, 겔제 등이 있고요. 연고제는 피부나 점막에 바르는 연고제로 체온으로 녹여서 흡수가 되는 제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림제는 피부, 구강, 점막, 항문 주위에 쉽게 바를 수 있는 제제를 말하고 있고요. 겔제는 수용성 액상 물질 안에 크고 작은 분자들이 분산되어 젤리처럼 되는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를 통해 몸 한 체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품인 용액인 주사제가 있고요. 이 주사제는 무균 제품으로서 무균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주성분 용액과 액화기체, 압축기체를 넣고 기체 압력을 분무하는 에어로솔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을 가루 같은 분말로 만든 제제인 산제가 있고요. 다음 액제는 말 그대로 액체 형태의 의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럽제는 그 액제 중에서 그 설탕이 들어간 설탕물의 생약이나 어떤 이화학 성분의 제품을 원료를 녹여서 만든 걸쭉한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제 각조의 자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제는 의약품을 일정한 형상으로 만든 고용제제이죠. 이 제제는 복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성분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이나 당류나 또는 당알코올류 또는 고분자 화합물 등의 적절한 코팅제로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서방정 또는 장용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방정은 오랜 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제제를 말하고요. 장용정은 위에서는 붕해가 되지 않고 장에서 붕해가 돼서 약효가 나타내는 그런 의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제는 보통 다음의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성분에 부형제, 압축 성형을 하거나 미리 만든 과립에 주성분과 활택제 등을 넣어 균질하게 한 다음 압축 성형을 합니다. 또는 주성분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한 것을 물 또는 결합제를 함유하는 용액을 넣어 적절한 방법으로 입상으로 만든 다음 활택제 등을 넣어 혼합하여 압축 성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주성분에 부형제 또는 결합제, 붕해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고르게 섞은 것을 용매로 수분시켜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거나 일정한 틀에 넣어 성형한 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건조를 합니다. 네 번째로 필름 코팅정은 보통 나정의 고분자 화합물질 등의 적절한 코팅제로 얇게 코팅을 하여 제조를 합니다. 다음 당위정은 보통 나정의 당류 또는 당알코올류를 함유하는 코팅제로 코팅을 하여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층정은 적절한 방법으로 조성의 다른 분립체를 여러 층으로 타정을 할 때 여러 층으로 압축 성형을 하여 만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핵정은 내핵정을 조성의 다른 외층으로 피복하여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재균질성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위정에 대하여 적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재균질성 시험법은 일반 시험법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일반 시험법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법 또는 붕해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정제는 다음에 구강붕해전, 추어불정, 발포정, 분산정 및 용해정을 포함을 하며 그 제재 특성에 적합한 붕해시험 또는 용출시험은 그 시험법 각조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어불정, 발포정 및 용해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제는 밀폐 용기에 보존을 합니다. 다음은 제재 분류 중 중분류인 정제의 소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소분류는 중분류의 제재를 기능 방출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구강붕해정인데요. 이 구강붕해정은 구강 내에서 신속하게 용해하거나 붕해하는 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는 적절한 붕해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어불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추어불정은 씹어서 복용하는 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는 복용할 때 질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성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비타민 제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다음은 발포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포정은 물에서 급속히 발포하면서 용해하거나 분산하는 정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보통 적절한 산성물질, 탄산염 또는 탄산수소염을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제나 감기약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산정은 물에 분산시켜서 복용하는 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해정도 있습니다. 용해정도 물에 녹여 복용하는 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캡슐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캡슐제는 의약품을 액상, 현탁상, 방고용상, 분말상, 과립상 또는 성형물의 형태로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거나 캡슐 기제로 성형하여 만든 고용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는 경질 캡슐제와 연질 캡슐제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경질 캡슐제는 과립상의 물질을 제조하여 성형된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질 캡슐제는 주성분을 그대로 또는 주성분에 첨가제 등을 넣은 것을 젤라틴 등의 캡슐 지대에 글리세린, 솔비톨 등을 넣어 소성을 높인 것으로 일정한 형상으로 피포 성형하여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 캡슐 기제에 착색제, 보존제 등을 넣을 수도 있고 캡슐 기제의 구성 성분을 바꾸거나 캡슐에 적절한 제피를 하여 서방성 캡슐제 또는 장형성 캡슐제로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 균질성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캡슐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붕해 시험법 또는 용출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캡슐 제제는 일반적으로 밀폐 용기에 보존을 합니다. 다음은 과립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과립제는 의약품을 경구 투여하는 입상으로 만든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립제는 보통 다음 방법으로 만들며 필요에 따라 코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서방성 과립제 또는 장용성 과립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립제는 분말상의 주성분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등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한 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입상을 하여 제조를 합니다. 미리 입상으로 만든 주성분에 부형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합니다. 미리 입상으로 만든 주성분에 부형제 등의 첨가제를 넣어 섞고 적절한 방법으로 입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립제는 제제의 입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제제 중 1회 복용량씩 포장한 형태의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 균질성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과립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붕해 시험법 또는 용출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출 시험법을 하는 것 및 제제 입도 시험법에 따라 체를 쳐서 30호 500마이크로미터 체에 남는 것이 5% 이하인 것은 붕해 시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립제는 발포 과립제를 포함하며 그 제대 특성에 적합한 붕해 시험 또는 용출 시험을 각 조에 따로 규정을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제는 밀폐용기 또는 기밀용기에 보존을 합니다. 다음은 발포과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포과립제는 물에서 급속하게 발포하면서 용해하거나 분산하는 과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는 보통 적절한 산성 또는 탄산염 또는 탄산수소염을 써서 제조를 합니다. 다음은 산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제는 의약품을 경구 투여하는 분말상 또는 밀입상으로 만든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는 보통 주성분에 부형제 등 첨가제를 넣어 균질하게 제조한 것을 말하고요. 이 제제 중 1회 복용량씩 포장 형태의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 균질성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산제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출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산제는 제제 입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하고 이 제제 중
200호 75마이크로미터체를 통과하는 것이 전차량의 10% 이하인 것은 세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을 세립이라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제재는 밀폐용기 또는 기밀용기에 보존을 합니다. 다음은 정자의 제조 공정을 동영상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구용 액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경구용 액제는 보통 주성분을 그대로 쓰거나 또는 용제에 녹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교미제, 보존제, 안정제, 완충제 또는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넣어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제의 내용제로서 1회 복용량씩 포장한 형태의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 균질성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제제는 기밀 용기에 보존을 합니다. 다음은 엘릭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엘릭서제는 액제 중에 에탄올을 함유하는 액상을 얘기하는데요. 감미 및 방향성이 있으며 에탄올을 함유하는 맑은 액상의 내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릭서제는 보통 고용의 주성분 또는 그 침출액에 에탄올, 정제수, 착향제 및 백당이나 다른 당류 또는 감미제를 넣어 녹인 다음 여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맑은 액으로 하여 제조를 합니다.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보존제, 용해보조제, 착색제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택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탁제는 주성분이 미세균질하게 현탁한 액상의 제제입니다. 용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제제는 보통 고용의 주성분에 현탁화제 등 첨가제와 정제수 또는 기름을 넣어 적절한 방법으로 현탁하여 전체를 균질하게 만듭니다.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보존제, 안정제 등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조제할 때 만듭니다.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쓸 때 잘 섞어 균질하게 하여 복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제제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출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은 유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제는 주성분을 미세균질하게 유화한 액상의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는 보통 액상의 주성분에 유화제와 정제수를 넣어 적절한 방법으로 유화시켜 전체를 균질하게 만듭니다.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보존제, 안정제 등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제제 중 변질하기 쉬운 것은 쓸 때 만듭니다. 이 제제는 필요에 따라 쓸 때 잘 섞어 균질하게 하여 복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레모네이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레모네이드제는 감미와 산미가 있으며 보통 맑은 액상의 내용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염산, 시트르산, 타르타르산 또는 락트산 중의 한 가지에 단미 시럽 및 정제수를 넣어 녹이고 필요에 따라 여과를 하여 조제를 합니다. 이 제제는 쓸 때 만듭니다. 다음은 경구용 액제 중 방향수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향수제는 정유 또는 휘발성 물질을 포화시킨 맑은 수용액의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 전제 및 침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제 및 침제는 보통 생약을 정제수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제제를 말합니다. 주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정제는 보통 휘발성 의약품을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물이 혼합액으로 녹인 액상의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팅크제입니다. 팅크제는 보통 생약을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혼합액으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시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럽제는 경구 투여하는 당류 또는 감미제를 함유하는 점적성의 액상 또는 고용의 내용제 건조시럽제입니다. 이 고용의 내용제인 건조시럽제는 사용할 때 정제수를 넣어서 용해시켜서 복용을 합니다. 다음은 경구용 젤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구용 젤리제는 유동성이 없도록 성형한 겔상의 제제를 말합니다. 제제의 품질에 있어 수분의 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저수증기 투과성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저수증기 투과성 포장을 해야 합니다. 다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제는 보통 생약을 조말 내지 조절의 크기로 하여 1일 복용량 또는 1회 복용량을 종이 또는 포에 넣어 만든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X에 대한 설명입니다. X에는 보통 생약의 침출액을 농축하여 만든 제제로 연조 X제와 건조 X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 X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동 X제는 생약의 침출액으로 보통 1ml 중에 생약 1g 중에 가용성 성분을 함유하도록 만든 액상의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환제입니다. 환제는 의약품을 구상으로 만든 제제입니다.
보통 생약제제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내 적용하는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로키제가 있습니다. 트로키제는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거나 붕해시켜 구강, 인두 등의 국소 또는 전신에 작용하는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설화정이 있습니다. 설화정은 주성분을 혀 밑에서 용해되어 구강 점막으로 흡수되는 구강용 정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박할정입니다. 박할정은 주성분이 어금니와 뺨 사이에서 서서히 용해되어 구강 점막에서 흡수되는 구강용 정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부착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착정은 구강 점막에 부착하여 쓰는 제제로서 이 제제는 보통 히드로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을 기제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껌제입니다. 껌제는 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일정한 형상의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용 액제입니다. 구강용 액제는 구강 내에 적용하는 액상의 제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글제가 있고요.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의 제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쓸 때 녹이는 고용의 제제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구강용 스프레이제가 있습니다. 구강용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적용하는 유효 성분을 안개 모양이나 분말상, 또 포말상 또는 스페이트상 등으로 분무하는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구강용 반고용제가 있습니다. 구강용 반고용제는 구강 점막에 적용하는 제제이며 크림제, 겔제 또는 연고제가 있습니다. 구강용의 필름 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강용의 필름은 의약품을 적당한 재질의 단일 또는 다층판으로 만든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주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사제는 보통 피하, 근육내 또는 혈관 등의 체내 조직, 기관에 직접 투여하는 용액, 현탁액, 유탁액 또는 쓸데 용제에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고용의 무균 제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무균 여과하거나 무균으로 조지하여 균질하게 한 것을 주사제용 용기에 충전하여 밀봉합니다. 다만 미생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조제부터 멸균까지의 조작은 주사제의 조성이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주사제의 용기로 앰플, 바이알, 프리틸드 실린지 및 카드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제를 만드는 데 쓰는 용제 또는 제제에 첨부하는 용액 또는 현탁 용액은 무해하며 이 제제의 치료 효과를 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용제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주사제의 용제로는 수송용제와 비수송용제가 있습니다. 수송용제는 수성주사제의 용제로 주사용소를 쓰면서 보통은 생리식염주사액, 링거주사액 또는 그 외에 적절한 수송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도톡신 시험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열성 물질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수성용제는 비수성용제 주사제의 용제로는 보통 식물유를 사용을 합니다. 이 용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도에서 맑고 상가 0.5르기야, 비누아가 185에서 200, 요오드가 79에서 137 사이이며 광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 그 외에 적절한 유기용제에도 비수성 용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제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착색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사제에는 수성 용제를 쓰는 것은 혈액 또는 체액과 등장으로 하기 위해 염화나트륨 또는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또한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산 또는 알칼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제에서는 분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제를 넣습니다. 주사제 및 여기에 첨부된 용액 또는 현탁용액은 피내, 피하 및 근육 내 투여에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엔도톡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 각조에서 엔도톡신 시험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엔도톡신 시험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열성 물질 시험법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제의 용기는 주사제형 유리용기 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한 무색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사제형 유리용기 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한 착색용기 또는 플라스틱제 의약품 용기 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한 플라스틱제 수성 주사제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액으로 쓰는 이 주사제 제제 중 100ml 이상의 주사제 유리용기에 쓰는 고무막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액용 고무막의 시험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주사제 및 첨부된 용액 또는 현탁 용액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불용성 인물 시험법 중 주사제 항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해야 됩니다. 또한 주사제 및 첨부된 용액 또는 현탁 용액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제의 불용성 밀입자 시험법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제제의 약액의 실용량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제의 실용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또한 적합해야 합니다. 주사제에 첨부하는 문서, 용기 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제제를 만드는 데 쓴 용제의 명칭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제제에 용제를 첨부했을 때 그 용제의 명칭, 내용량, 성분 및 분량 또는 비율, 또한 주사제의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용액을 첨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제제에 안정제, 보존제 또는 부영제를 넣었을 때는 그 명칭 및 분량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용기 안의 공기를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로 치환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제의 표시사항 중 2mm 이하의 앰플 또는 이와 같은 크기의 용기 또는 2mm를 넘고 10ml 이하인 앰플 및 이와 같은 크기의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만든 용기의 표면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에는 주사액, 주사용 또는 수성현탁 주사액이란 명칭 대신 주용 또는 수현주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제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제균질성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탁성 주사제는 혈관 내 또는 척수각 내 투여에 적용하지 않고 유탁성 주사제는 척수각 내 투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탁성 주사제의 최대 입자 크기는 보통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유탁성 주사제의 최대 입자 크기는 보통 7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주사제는 미생물이 침입할 수 없는 밀봉 용기에 보존함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주사제 중 수액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액제는 정맥 내 투여하는 일반적인 100ml 이상의 주사제를 말합니다. 또한 수액제는 주로 수분 보급, 전해질 보정, 영양 보급 등의 목적으로 투여되지만 지속조합을 통해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주사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결건조 주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결건조 주사제는 보통 주성분을 그대로 또는 주성분 및 부영제 등의 첨가제를 주사용수에 녹여 무균열화하고 주사제용 용기에 충전한 다음 이것을 동결건조하거나 전용 용기로 동결건조한 다음 직접 용기에 충전하여 만든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말 주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말 주사제는 보통 무균열화한 다음 결정하여 얻은 분말 또는 그 분말에 멸균 처리한 첨가제를 넣어서 주사제용 용기에 충전을 하여 조제를 합니다. 다음은 이식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식제는 특별한 주입기나 외과적 수술로 적용하여 정제된 의약품을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 또는 주조하여 만든 무균으로 한 제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제는 적절한 방출성을 가지며 제제균질성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사제 제조 공정을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성 주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속성 주사제는 장기간 주성분의 방출을 목적으로 근육내 등에 적용하는 주사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을 식물류 등에 용해하거나 현탁 또는 생분해성 고분자 화합물을 사용한 마이크로스피어르 현탁액으로 조제를 합니다. 또한 이 제제는 적절한 방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석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석제는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에 쓰이는 액상제제 혹은 쓸 때 녹이는 고용의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막투석제는 복막투석에 쓰이는 무균 상태의 액상제제 혹은 쓸 때 녹이는 고용의 제제를 말하고요. 혈액투석제는 혈액투석에 쓰이는 액상제제 혹은 쓸 때 녹이는 고용의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류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류제는 채강, 상처 부위나 체표면의 관리를 목적으로 수용성의 대용량으로 만든 것으로 무균으로 한 제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엔도톡신 시험법, 무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관지 폐에 적용하는 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흡입분말제가 있습니다. 흡입분말제는 흡입량이 일정하게 되도록 조제된 건조 분말 상태의 고체 입자로서 흡입하는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입액제가 있습니다. 흡입액제는 네뷸라이저 등에 의하여 적용하는 액상의 흡입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 에어로솔제가 있습니다. 흡입 에어로솔제는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와 함께 일정량의 주성분이 분무되는 정량 분무식 흡입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눈에 투입하는 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점안제가 있습니다. 점안제는 결막낭 등의 눈 조직에 적용하는 액상의 무균제제 또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사용하는 고용의 무균제제이고, 이 제제는 눈물과의 어떤 등장을 하기 위하여 염화나트륨 또는 그 외에 첨가제나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산 또는 알칼리제를 조제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연고제가 있는데요. 안연고제는 결막낭 등의 눈 조직에 적용하는 반고용의 무균제제이고, 이 제제는 눈 조직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점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귀에 투여하는 점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점이제는 박곽기 또는 중간귀에 적용하는 것으로 액상 또는 반고용 제제 혹은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고용의 제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 중 다회 투여 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존제를 넣을 수 있고, 이 제제 및 첨부하는 용액 중 무균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코에 적용하는 제제입니다. 전비분말제가 있습니다. 전비분말제는 비강에 투여하는 분말상의 전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비액제가 있는데요. 전비액제는 비강 또는 비점막에 적용하는 액상제제 또는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으로 작용하는 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좌제가 있습니다. 좌제는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여 학문에 적용하는 고용의 외형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체온에 의하여 녹거나 연화하거나 분비액에 천천히 녹아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직장용 반고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장용 반고용제는 학문 주변 또는 학문 내에 적용하는 제제로서 크림제, 겔제 또는 연고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장제가 있는데요. 관장제는 학문을 통하여 적용하는 액상 또는 점조한 겔상의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질에 적용하는 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정이 있습니다. 질정은 체액에 천천히 녹거나 분산하여 주성분을 방출하는 일정한 형상의 질에 적용하는 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룡자제가 있는데요. 지룡자제는 질에 적용을 하며 체온에 의하여 용융하거나 체액에 서서히 용해 또는 분산함으로써 주성분을 방출하는 일정의 형상의 반고용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피부 등에 적용하는 제제로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형고용제가 있습니다. 외형고용제는 피부 또는 손발톱에 도포하거나 산포하는 고용의 제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외형산제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외형액제가 있는데요. 외형액제는 피부 또는 손발톱에 도포하는 액상의 제제를 말하고요. 이 제제는 리니멘트제 및 로션제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에어로솔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어로솔제는 주성분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액화기체나 압축기체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개 모양이나 분말상, 포말상, 페이스상 등으로 피부나 구강 내, 혀에 분무하는 제제를 말합니다. 다음 연고제가 있습니다. 연고제는 피부, 구강점막, 항문 주위 또는 항문 내에 도포하는 주성분을 기제에 녹이거나 분산시킨 방고형의 외형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유지성 연고제 및 수용성 연고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크림제가 있습니다. 크림제는 피부, 구강점막, 항문 주위 또는 항문 내에 도포하는 수중 유형 또는 유중 수용에 유화시킨 방고형의 외형제를 말합니다. 유중 수용에 유화시킨 친유성의 제제에 대해서는 유성 크림제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겔제입니다. 겔제는 피부, 구강점막, 항문 주위 또는 항문 내에 도포하는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 분자로 이루어진 반고용상 겔상의 외용제를 말합니다. 이 제제는 수성겔제 및 유성겔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피흡수제가 있습니다. 경피흡수제는 피부에 작용하여 주성분이 피부를 통하여 전신 순환 혈류에 송달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제를 말합니다. 또한 이 제제는 주성분 및 첨가제를 가지고 만든 혼합물을 반고용으로 하여 지지체에 적당한 양을 옮겨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타플라스마제인데요. 카타플라스마제는 보통 주성분과 물을 함유하는 혼합물을 이상으로 만들거나 포상에 전연 성형화하여 국소의 스포에 쓰는 외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약전 제재총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는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시험법은 양이 많아 여러 차수에 나누어 공정관리시험법이나 중요한 시험법을 선별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